안녕하세요. 럭키TV입니다. 오늘은 벤츠 GLE 쿠페 350D 2017년식이에요. 1억 600만원이고요. 이 차는 제 차 K7을 묻고 더블로 가야 살 수 있는 차입니다. 비싼 차예요. 그리고 일단 GLE 쿠페의 기본 스펙부터 보고 가시죠. 제가 이틀 정도 타보면서 느낀 점 시승 후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실내의 느낌은 차체가 크다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안에 이제 내용물이 꽉 찬 것처럼 느껴져요. 탔을 때 차 크기가 가늠이 잘 안 됩니다. 운전석에 앉아서 보는 대시보드와 앞좌석은 차 크기에 비해 아주 넓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이게 쿠페 형식이라 앞에 필러와 유리의 그 각도가 많이 누워져 있어서 그 천장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넓다는 생각은 좀 덜해요. 오히려 국산 SUV가 앞좌석 실내 공간은 더 시원하고 넓게 느껴져요. 근데 좁은 길이나 주차할 때는 확실하게 차폭이 느껴집니다. 2m가 넘는 차폭이 좀 많이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국산 준대형 K7이나 그랜저 이게 1870mm 정도 나오는데 이 차 폭은 2030이에요. 거의 16cm 정도 차이가 납니다. 폭이 굉장히 큰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트의 느낌은 푹신한 소파의 느낌은 아니고요. 중간 정도 느낌의 쿠션감이에요. 그리고 가격이 있다 보니 실내의 소재도 싼 티는 전혀 안 나지만 이 센터페시아 부분이 요즘 차라고 하기에는 뭔가 약간 구형의 냄새가 납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GLE 쿠페의 실내와는 차이가 좀 커요. 그래도 비싼 차 냄새가 나긴 합니다. 뒷자리 모니터도 다 있고요. 차가 많이 흔들릴 때 그거 보고 있으면 눈 나빠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산차와 다른 조작 방법인데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대충 알고 해본 적은 없어서 정확히는 몰랐어요. 혹시 저같이 몰랐던 분 계신가요? 반갑습니다. 그러면 화면 오른쪽 하단에 구독 그림이 있어요. 그거 클릭해보세요. 구독 감사합니다. 조작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지금 오른쪽 핸들 옆에 기어봉이 있어요. 계기판에는 파킹으로 되어 있죠. 이거를 밑으로 내리면 드라이브 모드가 됩니다. 그리고 한 칸 위로 올리면 중립이고요. 또 한 칸 올리면 후진 기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중립을 가려면 한 칸 내리고 이 옆에 보시면 이 버튼을 누르시면 파킹으로 돼요. 다시 출발할 때는 내리면 뒤로 되고요. 이렇게 기어봉을 조작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국산차와의 약간의 다른 점이고, 그리고 이제 라이트가 이쪽에 있습니다. 거의 오토 라이트에다 놓고 다니기 때문에 크게 조작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하이빔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서 조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주행 모드가 스포츠 모드가 있고 비포장도로 모드가 있고 콤포트 모드, 겨울에 눈길 주행할 때 쓸 수 있는 모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차체가 너무 낮다, 뭔가 닿을 것 같다 싶으면 이걸 누르시면은 차체에 차고가 올라갑니다. 에어소스가 장착되어 있는 차라 차고 조절이 가능해요. 그리고 누르면 다시 차고가 내려가고요. 얘는 경사로 저속 주행 장치예요. 누르시면은 이렇게 6km로 그 경사로에서 속도를 제한한 상태로 내려올 수 있게 조작을 해줍니다. 한 번 더 누르시면 이렇게 꺼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 차의 승차감을 보면 얘는 컴포트 모드하고 스포츠 모드하고 시내 주행이든 고속 주행이든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면 서스펜션의 세팅이 달라지기 때문에 스포츠일 때는 좀 더 하드하고 컴포트일 때는 좀 더 부드러운 그런 승차감의 차이가 있어요. 처음 이 차를 운전을 했을 때는 불규칙한 그 노면을 만났을 때 차체가 흔들리더라고요. 이걸 롤링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처음 탔을 때는 불안했는데 두 번째 날 탔을 때는 어느 정도 적응이 되더라고요. 제가 전에 말했던 SUV의 단점 중에 몇 가지가 차체가 흔들리고 이제 코너링에서 약간 좀 더 불안한 느낌,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 차가 차체 폭이 워낙 넓고 타이어 폭도 워낙 넓기 때문에 그런 단점을 많이 보완한 차이긴 해요. 얘는 지금 어떻게 보면 한 세대 이전 모델인데, 요즘 나오는 우리나라 국산차들이 승차감이 비슷해요. 단단하면서 충격이 올 때는 부드럽게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서스펜션 세팅으로 가는 것 같아요. 차이가 있다면 얘는 에어 서스펜션이라 여러가지 모드에서 좀 더 정확하게 서스펜션 세팅이 가능한 차입니다. 개인적으로 승차감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향감은 국산차에는
고급 세단에만 적용되는 R타입 핸들이죠. 코너링을 할 때는 차의 진로 방향도 핸들을 정말 틈만큼 정확하게 움직여주고, 또 서스펜션도 어느 정도 단단하기 때문에 안정감 있게도 느껴져서 전체적인 조화가 제 차를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은 국산 준대형 세단보다도 안정감 있는 그 느낌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국산차에도 이제는 웬만한 준중형부터 해서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가격이 문제겠죠. 이 차이는 예전부터 많이 났어요. 예전에 독일 3사와 국산차를 탔을 때 사람들이 많이 그랬죠. 국산차의 조향감이 굉장히 헐렁하고 불안해서 운전을 못하겠다,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아무튼 그런 갭 차이가 예전에는 정말 많이 났는데 그래도 많이 좁혔습니다. 현재는 뭐 제네시스 G80이라든지 이런 차들의 조향감도 정말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게 SUV인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가격이 비싸니까 그러겠지만 뭐 조향감이든 승차감이든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 주행 소음이나 정숙성을 보면 디젤차인데 6기통 엔진이에요. 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솔린이든 디젤이든 4기통과 6기통의 그런 엔진음 자체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 차는 6기통에다 방음 처리도 꽤 고급지게 해놨어요. 그래서 엔진음이 유입도 많이 안 될 뿐더러 실외에서 들리는 소음도 차단을 잘 한 편이에요.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리는 타이어 사이즈 때문에 어느 정도 들리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이 정도면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밖에서 들리는 엔진음도 4기통보다 훨씬 조용해요. 부드럽다는 게 딱 느껴집니다. 기본 옵션을 제외한 몇 가지 옵션을 보자면 이제 뭐 어라운드 뷰, 하만 카돈 스피커, 뭐 오토 하이빔 어시스트, 크루즈 컨트롤, 뒷좌석 AV 모니터, 그리고 후측방 충돌 경보. 이 차는 지금 나온 지가 2년 됐는데 가격 대비해서 옵션이 굉장히 많이 딸립니다. 차로 유지 보조나 전방 충돌 방지 그런 옵션 자체가 없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여름 필수 옵션 중에 하나인 통풍 시트가 없어요. 그리고 이 차의 성능은 얘가 V6 3.0 258마력에 63토크 정도 나와요. 연비는 10.1km 정도 복합으로 나오고요. 제로 100이 7초예요. 이 타이어가 275, 45, 21, 뒷타이어가 315, 40, 21. 이 큰 바퀴를 가지고 제로 100 7초 정도 나온다고 하면은 훌륭한 성능이라고 봐요. 이 차 무게가 2400kg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보면 정말 성능이 좋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이 RPM 게이지가 굉장히 부지런하게 움직입니다. 반응도 훨씬 빠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예요. 스포츠 모드, 컴포트 모드, 그리고 비포장 도로에서 달릴 수 있는 모드가 있고 윈터 모드가 있어요. 뭐 풀타임, 상시 사륜이에요. 컴포트 모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드럽고 단단한 승차감을 유지하는데, 여기서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하면 서스펜션도 컴포트 모드보다 더 단단하게 세팅이 되고 차체도 약간 내려갑니다. 우리가 어두운 클럽에서 여자들 얼굴 볼 때처럼 집중해서 봐야 느껴질 정도로 아주 미세하게 차고가 낮아집니다. 1cm 못되게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 모드를 해도 1500rpm, 1600rpm 이 정도 씁니다. 그러면서도 엑셀을 밟으면 반응이 꽤 빨라요. 시내 주행할 때 스포츠 모드를 놓고 달리면 좀 많이 통통 튑니다. 서스펜션이 단단해지기 때문에 시내에서는 그렇게 운전하는 거를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요. 이렇게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 나왔을 때는 스포츠 모드를 놓는 게 훨씬 더 안정감 있게 느껴질 것 같아요. 이 가속감 자체도 추월할 때 전혀 불편함 없고, 이런 고속국도나 전용도로 같은 경우에서는 롤링이 거의 안 느껴집니다. 시속 한 80에서 120, 140까지도 아주 무난하게 부조감 없이 올라가고요. 수치상으로 나와 있듯이 제로 100 7초면 가속력은
굳이 성능을 시험해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고속에서의 주행 소음도 굉장히 조용한 편이에요. 어떤 유튜버가 이 사륜구동을 시험해볼 겸 험로주행을 해봤는데 이 차의 동력 배분 자체도 세팅이 잘 돼 있어서 이런 등판 각도나 이런 것들도 국산차에 비해서 더 잘 올라가는 영상도 봤습니다. 국산차도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수입차와의 갭 차이가 정말 많이 줄었는데 차의 성능을 최대치로 뽑아낼 때 그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등판할 수 있는 각도라든지 눈길에서의 주행이라든지 일상 주행에서는 별로 올 일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그 차이의 갭은 줄어들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벤츠가 내비는 정말 못 만들어요. 벤츠나 BM이나 예전부터 내비는 유명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나온 벤츠나 BM, 아우디 같은 경우에 내비도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내비는 똥망이에요, 똥망. 그래픽을 보면 한 80년대 초반 같아요. 시승 마무리를 하자면 이제 장점으로는 뭐 높은 시야, 디젤이지만 V6 엔진과 훌륭한 방음 처리로 조용하고 부드러운 승차감, 2400kg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본기가 확실한 차고요. 코너링 조향감도 고급진 차고요. 그리고 SUV면서 쿠페 디자인으로 듬직하면서도 날렵해 보이고 싶어하는 욕심쟁이 같은 차입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울퉁불퉁한 도로 같은 데서 롤링이 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점은 비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본기가 아무리 좋다지만 한국에서 인기 있는 옵션들은 좀 넣어주고 팔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통풍 없어서 이 차 안 살 것 같습니다. 아니, 있어도 못 살 것 같긴 해요. 아니, 그냥 못 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